안녕하세요. 각각의 이야기가 영혼의 숨결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억눌린 감정의 무게를 함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다. 은서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라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간지리는 걸 느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작고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훨씬 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을 때, 엄마가 전화로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심지어 거울 속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과는 달리 가슴 한편이 자꾸만 쑥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은서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져도, 가족이 아파도, 연인이 갑자기 떠나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 괜찮아 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감정을 꾹꾹 눌렀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처럼 꾹꾹 접어서 숨겼다. 하지만 그 서랍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웃어도 입꼬리가 금세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다 문득 눈물이 났다. 이유 없이 그냥 흘렀다. 비와 함께. 은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에 젖는 게 오히려 시원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고 옷이 무거워져도 상관없었다. 이 비가 내 안의 먼지를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떠났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은서는 언니니까 동생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했다. 그날부터 은서는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파도 서러워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은서는 오랜만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일기장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오늘 아빠가 안 왔어. 엄마는 울었어. 나도 울고 싶었지만 동생들이 있어서 참았어. 괜찮다고 했어. 근데 사실 조금 아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서는 숨이 닿는 듯했다. 어린 자신이 아직도 그 서랍 안에 갇혀 있었다. 울지 못한 채, 아파도 된다고 말한 채 그렇게 20년이 넘게 지나왔다. 다음 날 은서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처음이었다. 왜? 라는 상사의 질문에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집 근처 산책로로 향했다. 가을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은서는 천천히 걸으며 일부러 발로 낙엽을 밟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마치 누군가 괜찮아, 대신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산책로 끝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위로 떠있는 낙엽 하나를 보며 은서는 문득 생각했다. 저 낙엽도 떨어질 때 아팠을까? 그래도 지금은 물 위에 떠서 바람에 흔들리며 쉬고 있네. 주저앉았다. 연못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사실 조금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린 시절, 아빠가 떠났을 때, 연인이 떠났을 때,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너는 강하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울다가 지쳐서일까 은서는 연못가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연못에 비쳐 마치 세상이 불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불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오늘 울었어. 왜? 그냥 오랜만에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엄마가 말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강하라고만 했지.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해도 돼. 그 말에 은서는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서는 카페에서 다시 라떼를 마셨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 아파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어린 시절 아픔을 숨겼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아프다고 말한 순간을 글을 쓰며 은서는 깨달았다. 아픔을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글은 블로그에 올라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매일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읽다가 울었어요. 저도 연못가에 가보고 싶네요. 오늘 처음으로 엄마한테 아프다고 했어요. 덕분이에요. 은서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은서는 이제 괜찮아요. 대신 조금 아파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친구가 힘들 때 나도 가끔 아파 라고 말해주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나도 그랬어 라고 위로했다. 어느 날 그녀는 연못가에 다시 갔다. 이번엔 눈이 쌓여 있었다. 하얀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며 걷다 보니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였다. 은서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추우시죠? 여기 앉으세요. 은서가 앉자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매일 여기 와. 옛날에 남편이랑 같이 왔던 곳이거든.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와. 은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보고 싶으세요? 매일. 근데 이제는 아프다고 말해도 돼. 전에는 참았거든. 이제는 괜찮아. 은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다. 은서는 이제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녀의 상담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 일기장의 한 페이지. 오늘 아빠가 안 왔어. 엄마는 울었어. 나도 울고 싶었지만 동생들이 있어서 참았어. 괜찮다고 했어. 근데 사실 조금 아파. 그 아래 은서가 쓴 문장이 있었다. 이제는 울어도 돼. 아파도 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어느 가을비 오는 날 은서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작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조금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글을 다 쓰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대신 조금 아파요 라고 말해보는 오늘 어떠신가요? 그 말이 당신의 가슴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디오 감성 낭독.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